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가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문 참전에 극한 치닫는 신구 정권. 네, 어제 저희 문재인 전 대통령 서울의 상경에서 9.19 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도 입장이 또 조금 더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문 참전의 극한으로 신구 정권 치닫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경제 안보를 놓고 정권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진보 정부에서 월등했다라는 이런 주장에 불종적 평화다라고 대통령실이 반박을 하고 나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신구 대결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인가라는 점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자신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하루 전인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결시켜달라라는 얘기였었는데요. 가결된 정치검찰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중에 지금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지금 이건 동아일보의 지금 제목입니다. 다음 기사 같이 이어서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불체포 포기한다던 이재명 체포안 부결 호소. 네. 한국일보는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점이 앞에 좀 방점으로 좀 찍혀 있죠. 비판적인 시각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한겨레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체포안 부결 호소 단식 명분 퇴색. 이재명 대표 체포안 부결을 호소했다라는 점은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겨레는 단식의 명분이 퇴색했다. 한겨레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같이 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저마다 좀 다른 신문의 일면 제목을 같이 좀 보여드립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네, 윤미향 의원 1심에선 지금 정의연에서 이 관련해서 횡령 혐의 등등이 있었었죠. 1,500만 원 일부 1,500만 원 벌금을 받고 일부만 유죄가 됐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나왔다. 징역형이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1심을 뒤집고 후원금 횡령 등 징역형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대담으로도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윤 직접적 도발. 북러 무기 거래 경고.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유엔 관련해서 유엔 이 총회 기조 연설이 사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이었었나요? 한 5시간 전쯤에 있었던 이 유엔 총회 기조 연설 여기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건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좌시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적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5시간 전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쯤에 있었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모습을 지금 보셨는데 지금 보면 러시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사실 이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서 경고는 경고인데 특히 주목할 점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 네. 한국은 비상임 이사국 책임을 다하겠다라고도 같이 또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있었던 새벽 상황까지도 저희가 알차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28표입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아, 그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당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체포안 부결을 해주십시오라고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자신의 SNS에도 이 입장을 같이 좀 실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날개를 달아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인 거죠. 이번 체포동의안 반대표를 좀 던져주십시오. 부결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기사 다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이 입장이 언제 나왔느냐. 어제 민주당에서 의총이 있었죠. 의총 2시간을 앞두고 나온 입장문입니다. 자신의 불체포 특권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의총이 열리기 2시간 전에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중 1989자 분량의 글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기사 제목에 나왔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이라고 나왔는데 요때 모습 같이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내 발로 당당히 나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 나왔던 게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가결을 요청을 할 것이냐 여기에 사실 주목이 됐었는데 조현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지금 직접 부결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결에 대한 의사를 밝힐지는 저 스스로는 좀 상상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저는 침묵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지하는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러한 그런 부결 의사가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예상은 좀 어긋나긴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렇게 부결 얘기를 할 만큼 지금 정치 권력, 정치 검찰의 그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엄중하다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혹여라도 정치 검찰의 이런 판에 노란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라는 점을 거듭 그만큼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여당이 당당히 걸어가겠다더니 국민을 속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드디어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법정에서 당당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말이 바뀌었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렇게 비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할 만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제도에 대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문복에 대한 비판보다도 사실은 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6월에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분들은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 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강하게 대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음으로써 이 어떤 누명을 벗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파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박수도 받았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3개월이 지난 지금 다른 현상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그냥 단식이 있었고 그리고 단식을 모욕했던 여당과 정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저는 단식을 모욕했던 여당과 정부에 대한 어떤 대응은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제 공식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게 말을 하신 거고 네.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려 저는 분열을 피해갈 수 있었던 길은 이재명 대표께서 만들 수 있었는데 되려 분열의 길로 가게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하는 당 밖에 있는 조직에서는 가결표를 던진 사람을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당 전체가 매우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다투게 되어서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당 상황이 오히려 조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입장을 내서는 안 됐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사실 민주당 내부 당 상황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들으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입장을 안 내는 것보다 입장을 내서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해서 불행한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부르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가겠다.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두 발로 걸어서 당당히 법원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한 4번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번의 국민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서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지난번 아까 보였던 6.19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나아가 이재명의 혁신위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 1호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나아가 의원총회에서도 이 포기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남아 이런 풍선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를 너무나 희화화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넘어서 좀 전에 권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네. 찬성 의원을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맞습니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이 부분은 헌법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고 실제 지금 검사들이 사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지금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142쪽으로 된 공수장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고 한번 오늘 표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공소장에 구속영장 청구서에 아마 낱낱이 다 적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비회기를 만들었고 그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왜 그때 안 한 거냐.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지금 석방 요구권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석방 석방 요구권이요? 요구권이 무엇이냐. 이게 만약에 비회기 중에 신청을 한다면 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거를 석방 요구권, 국회의원들 4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한다면 국회의장한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석방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회기 중에 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결국 민주당의 행보, 이런 말바꾸식 행보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6월 19일에 불과 3개월 전에 나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말바꾸기, 저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논리정연하게 다가가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3개월 전만 해도 그런 입장을 보였지만 3개월 후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서 내분이 더욱 극심화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석방 요구권 얘기도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좀 볼까요? 헌법 제4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엔 현행 범위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그래서 국회법 제28조엔 또 이런 게 있어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 조현삼 변호사님. 그러니까 비회기 중 민주당에서 비회기 중에 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청구하면은 석방 요구권을 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동석 의원님. 예. 네. 근데 지금 대전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비회기 기간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계속된 수사를 하고 40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조차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의 분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굳이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 표결을 이루어지게 만드냐는 것이 정치검찰의 행태가 아닌가 싶고 체포 동의안의 가결, 부결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죠. 권한인데 이거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각자가 의사를 밝히고 표결하면 되는 것일 뿐이지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가결, 부결에 대해서 뭔가 색출 작업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이 바라는 방향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극렬한 그런 뭐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극렬 지지자의 일부 행동을 두고 체포 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는 이건 다 뭐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권한이자 절차인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계속 앞서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게 번복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네.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의사와 그런 진위를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지금 구속영장 청구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죠. 야당 제1대표입니다. 네. 어떻게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조차도 말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오랜 동안 검찰에서 400여 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이르는 영장 청구서가 국회에 제출이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증거를 다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을 통해서 네. 법원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경 변호사님, 지금 구속의 요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없지 않냐. 근데 왜 굳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도주 우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뭐 야간에 뭐 배 타고 중국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중형 선고에 우려가 있으면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규범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번 그 142쪽이나 되는 영장에 50쪽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적어도 11년,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그것도 검찰 내부 기준이 아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중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나아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장 청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인멸, 죄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증 교사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나아가 그 중에서 특히 지난번 그 백현동 용도부주의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도지사 그 시절 비서실장이 담당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에서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담당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나아가 그 비서실장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정치 내려두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얘기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생한 내역이 구속영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2쪽 되는 그 구속영장 내용 정말 오늘 표결하기 전에 국회에서 한번 그 핵심 내용을 읽고 한번 표결해 주신다고 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 청구 사유부터 지금 팽팽한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될 겁니다. 이 표결을 앞두고 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렸었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일원으로서 최고위에서 이제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들을 의원들께 먼저 보고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판단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가장 좀 주목이 됐었던 부분은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부결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안 정할 것이냐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원총회 안에 비공개로 이뤄진 이 의원총회 안에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권지웅 위원님 네. 약간 의아한 점이 물론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부결이 적절하다라고는 지금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는 있는 건데 당론 정해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굳이 당론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사실 당론을 정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체포동의안 결과 그러니까 심사 결과에 대한 부담을 당이 다 온전히 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사실은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소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고위원회에서는 부결이 적절하다라고 의원총회에 보고했다는 것이지 권유 느낌이 있어요. 네, 의원총회의 결론으로서 네. 부결이 적절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의 결론으로서 부결이 적절하다고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당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건 저는 오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응인데 어느 쪽이든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이 국면을 돌파했으면 하는 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부결해야 된다는 쪽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어차피 당론으로 정해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당론으로 정한다면은 다 당이 온전히 책임을 떠안아야 되니까 안 정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어제 당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당론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론이 적절하다라는 지도부의 권고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이탈표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표결 변수 첫 번째가 이탈표죠. 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부결 호소에 당내 우려 비판 본물 비명계 반란표 주목입니다. 네. 지금 반란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비명계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면은 뭐 방탄정당이라고 또 엄청나게 흔들어 댈 테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뭐 민주당이 늘 해왔던 약속을 그렇죠. 지키지 못했으니까 예. 어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당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물론 가결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받죠. 것이에요. 네.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도 지금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비명계에서 사실상 박용진 의원은 직접 본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은 어제 의총에서도 비공개선 얘기했지만 끝나고 기자들이 묻는 자리에서도 뭐 그렇게 명확하게 나는 찬성표 던질 거야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표를 좀 같이 볼까요? 과연 그러면 이탈표가 얼마나 될 것이냐, 얼만큼이 되면 위험한 것이냐라는 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입니다. 일단 현재 출석 예상 인원이 294명입니다. 원래 지금 전체 제적 의원 수는 297이죠. 297인데 여기에서 병원에 가 있는 이재명 대표 빼고요. 지금 윤관석 의원 구속돼 있는 윤관석 의원 빼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박진 의원도 빼고 셋을 빼면은 294명입니다. 일단 294명이 다 참석을 한다고 출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 167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사실 병원에 있어서 못 오니까 빠져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111입니다만 박진 의원 빼서 110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표결, 그러니까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려면 출석한 의원의 과반입니다. 과반. 절반이 넘어야 된다. 절반이 147인데 147이 넘어야 되니까 148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가결이 확실시되는 여권, 여기 사실 정의당도 지금 들어있죠. 정의당도 우리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0표에서 28표, 범야권으로 보이는 28표가 온다면, 이탈표가 생긴다면 가결이 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다 부결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48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된다. 고로 가결이 확실시된 120표 빼고 28, 28표, 오늘 저희의 키워드기도 하죠. 28표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관건인 28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기사 같이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란표 28표 나올까? 전훈 감도는 민주당. 네. 근데 지금 여기선 전훈이 감돈다고 했는데 조현삼 변호사님, 전훈이 감도입니까? 부결이 확실시된다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 전훈이 감도는 표현은 아마 그 부결을 또는 가결을 바라는 양쪽에서 바라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분란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란을 원하는 제목이다.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저는 반란표가 28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이재명 대표께서 국면 쇄신과 국정 혼란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무렵 이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추후에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부결하는 데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고요. 그 분위기는 현재도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일종의 배려하는 저는 제스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유투표로 한다고 하더라도 반란표가 28표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란표가 28표가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OX 팻말이 있죠. 여쭤보겠습니다. 네. 반란표 28표 나온다? 하나, 둘, 셋. 이제 OX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일단 조현삼 변호사님은 X였는데 최 변호사님은 나온다. 31표. 31표라고 저의 예상을 키워드는 31입니다. 네, 왜죠? 구체적이에요. 유명 그 아이스크림 가게가 31개의 맛이라고 했는데 제가 31표 얘기하는 것은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달에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반란표가
한 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의 혁신위에서 권고를 이른바 체포동의안 네. 포기를 결의했을 때에 처음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나도 포기한다라고 서명했던 의원이 3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이라고 할 경우에 예컨대 어제 같은 경우에 예컨대 제가 어제였다고 하면은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무리한 자충수로서의 거의 2,000자에 가까운 글을 직접 써서 호소함으로써 네. 방탄 호소를 함으로써 오히려 반작용이 있고 그 결과 제가 봤을 때 예측하기에 네. 한 31표 그대로 어. 이른바 반란표가 나옴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 저는 점쳐봅니다. 2월 표결 때도 31표의 반란표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31표가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지웅 위원님. 네. 아니다, 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반란표라는 일단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은 반란표라고 말하지만 3개월 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혁신위에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고 했던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론에 가까운 안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행위를 하면 반란표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되었고 이탈표라고 근데- 정정을 하죠. 네, 근데 어쨌건 그 표가 사실은 저는 안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네.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이탈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반란이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성 지지자들이 정치적 생명까지 끊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되게 위축되어서 되려 자신의 양심과 달리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네.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주당은 되게 어려운 국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 의원님께 여쭤보는 게 지금 정치 생명을 끊겠다, 색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반대는 아니지만 기권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사 표현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가결을 하게 되면 네.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여건이 원하는 바라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도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표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동석 의원님. 저는 이게 반란표라는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네. 저는 이 반란표를 소신표로 바꾸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소신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의원분들 내부끼리 이렇게 통하는 루트를 네. 통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가결, 부결을 떠나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의원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신 있는 의원이 나타난다면 결국 네. 대선 주자까지 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얼마만큼의 그런 가결, 부결 차이로 표수로 이거를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에도 결국 거치가 결정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뭐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공통적으로 보면 이 여권 두 분은 나올 것이다.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야권 두 분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 와중에 지금 저희 또 그 유튜브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질문 파워훈님 28표가 기권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결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통과해요. 나머지는 다 통과가 아닙니다. 때문에 찬성 148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권표가 많고 어쩌고 해도 어쨌거나 찬성 148이 안 되면 무조건 부결이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조아님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갈 가능성은요? 라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회의장에 갈 가능성을 물어보셨는데 이 가능성은 최 변호사님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네. 그 충격적으로 돌았던 것이 네. 당당히 걸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결국 한 표가 아쉽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본인의 건강이 뭐 상당히 어렵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걸어 나오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본인이 스스로 부결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사실 보수 국민들은 지지층 정말 사이에서 도는 모든 얘기인 국민들은 거겠죠? 정말 지금까지 어떤 단식이 진정성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질문을 주셨지만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현장에 나오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랬다 또 사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이 지금 조현삼 변호사님이 옆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셨어요. 이런 얘기가 또 여권 지지층에서 사이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저는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말들 자체가 네.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연상을 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베 같은 그런 사이트를 중심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 제1야당 대표입니다. 국정쇄신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들어갔고 20여일 동안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조롱 섞인 말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글들, 조롱 섞인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배타적이고 너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허위로 단식 투쟁이라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단식 투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온라인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여권 관계자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뭐 휠체어 타고 회의장에 온다는 얘기를 여권 관계자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조롱 섞인 표현이 얘기하시면서 지금 여권 관계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이목이 집중이 됐느냐가 또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이탈표 28표, 반란표 이탈표 28표가 사실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비명계 반란 말고 또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장관 이미 앞서서 제안 설명 여러 번 한 적이 있죠. 그때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에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수많은 이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서서 노웅래 의원 때 그리고 1차 구속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그 표결날 했었던 제안 설명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지금 보여드렸는데 사실 조현삼 변호사님 처음에 노웅래 의원 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돈 봉투 부스덕거리는 소리까지 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다만 성남시장 이재명의 토착 비리 혐의만 있을 뿐이다라는 그 정도 얘기만 했었어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검사이신 것 같아요. 검사처럼 지금 피의자, 피고인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가 오늘은 아마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 체포 동의안 표결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가
강도가 더 세지 않을까 싶고 아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거론하고 설명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 내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근데 그러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이 네. 오히려 야권, 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오히려 반감을 살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이 오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석 의원님, 지금 아마도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 구체적인 사안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수위를 더 높여서 얘기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뭐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이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데요. 네. 지금 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뭐 정치 검찰, 뭐 검찰의 이런 이권에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1야당 대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1야당 대표가 그냥 제1야당 대표가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국정쇄신으로 인해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재판 여부, 검찰 출석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단식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회기 기간에 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결국 검찰은 계속 소환을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일정이 있다, 뭐 이런 걸로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동안에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하게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대표께서 협조를 했다면 저는 비회기 기간에도 얼마든지 영장을 칠 각오가 돼 있었다. 저는 검찰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완전 반대되는 또 반박을 또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아무 관계없는 도정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걸로 이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네. 검찰은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뭔가를 들고 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전략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언급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약속을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약속을 지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얘기하지 디테일하게 반드시 얘기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이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 반발을 사서 결국 그 몇 표만 더 있었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텐데 하는 그런 그 비판적인 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뭐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두 분의 어떤 예측과 달리 조금 더 예전보다는 누그러뜨리면서 다만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네. 그 증거인멸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 사안에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아까 했습니다만 내가 그 검찰에 조사를 하러 갈 때 증거 보러 왔다고 했어요. 네. 보통은 뭐라고 하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하는데 증거를 보러 왔다. 내가 마치 검사를 검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왔더니만 무의미한 증거만 일관했다. 왜 이 바쁜 시간을 그렇게 허비했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더더욱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죠. 그런데 왜 지금 오늘 그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병상에서 2,000자에 가까운 글을 해서 올리십니까? 앞뒤가 국민들이 너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하는 줄 알았더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권지웅 위원님. 저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번에 어제 입장 낸 것에 대해 비판드리긴 했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 안 받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수사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거부는 있어도 재판 자체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마치 이번에 국회의 어떤 의결을 통해서 막힌 것처럼 말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비판하는 것은 검찰이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지적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서 패널께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로 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피의자는 뭔가 정치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신다면 이번에 여당에서는 강서구청장 후보를 김태우 청장으로 공천하면 안 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유죄를 확정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뭐 피의자라서 못 만나겠다, 피의자라서 뭔가 단식하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뜨겁습니다. 네. 일단 요 표결 결과는 오후 2시에 결론이 나겠죠.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부결된 방탄 역풍이 불 수 있고요. 가결된 내전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민주당.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진퇴양난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네. 이게 가결도 부결도 사실 어디 하나 쉬운 구석이 없는 게 네. 관련해서 저희가 다른 저희 시나리오를 좀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요. 같이 좀 볼까요? 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된다면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이 된다는 거 봤을 때 부결이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방탄단식이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검찰은 아마도 추가로 또다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그러면 가결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가결이 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죠. 가결이 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을 했을 경우엔 민주당은 검찰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 1인 체제가 공고화될 것이다. 당내에선 가결을 주장한 비이재명계 색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법원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됐을 경우인데 그럼 법원에서 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리더십 공백으로 당에서도 옥중공천, 비대위, 차기 대표 등등등 얘기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당내 상황도 굉장히 혼돈에 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주어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 이겁니다. 가결이 되고 하지만 기각이 돼서 검찰 독재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재명 1인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텐데 근데 조윤선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 지금 부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법원에 가면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선 저 시나리오에서 네. 가결과 기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점에 대해서 일단 좀 보기가 아니다. 쉽지가 않고요. 이 전제가 아니다. 어떤 게 예.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부결이라고 부결. 생각을 합니다. 방탄이라는 프레임은 여당에서 더 쉬운 프레임일 뿐입니다. 네. 어찌됐건 부결이라는 것들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판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법적인 판단 전에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부결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결된다고 해서 방탄을 통해서 민주당이 뭔가 내분에 쌓이고 곤란을 겪는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것들은 민주당이 혼란을 요구하고 바라고 있는 자들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설령 가결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영장도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혹이라도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네. 추후에 구속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야당의 혼란상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가결을 통해서 혹이라도 있을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어 버린다. 영장 발부는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일 뿐입니다. 물론 그 판단이 좋지 않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한 명의 판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권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과연 그게 야당과 여당, 국민에게 올바른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혹 영장이 발부된다 쳐도 그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라는 확실한 증거 내는 게 아니다. 재판이 있고 대법원 판단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 자체가 이게 아니라 부결이다. 지금 방탄은 여권이 씌운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 변호사님.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의 어떤 생각은 사법기관은 제3의 기관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데 정치를 하는 것은 누굽니까? 민주당인 것이죠. 그리고 구속영장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구속영장을 발부하는지 여부는 사법부의 영역인 것이지 여의도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은 헌법을 정말 호구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입법부지 사법부입니까? 정당한지 여부를 본인들이 왜 판단합니까? 우리 아마 여기 변호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자연법 원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헌법상을 넘어서 자연법 원리라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민주당이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오늘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헌법을 부정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부결시키면은 그 후폭풍은 누가 붙죠? 결국 저는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결시키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말 어떤 검찰의 영장이 잘못됐다 하면은 법원이 정말 정당한 영장이 아니고 기각함을 통해서 민주당과 또 이재명 대표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정말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어떤 예측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두 변호사님이 다 후폭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최 변호사님은 이게 부결됐을 때 후폭풍을 말씀을 하셨고 조윤선 변호사님은 이게 재판까지 가서 무죄가 나오면 그 후폭풍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상당히 좀 다른 성격의 후폭풍을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오늘 오후 2시면 표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체포동의안 표결은 끝나는 건데 그럼 표결이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단식을 과연 이어갈 것이냐. 서울신문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링거 단식 이어가는 이 녹색병원 입원 계획 언질. 네. 표결 후에도 단식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더 길어지면 여당이 나서지 않겠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누가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럼 이제 뭐를 명분으로 단식을 그만둘 수 그것까지는 있을까? 제가 알 수는 없는 일이고요. 아무래도 그때쯤 더 길어지면은 정부 여당에서도 좀 나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대통령실은 아니어도 국민의힘에서 예. 사전에 좀 나섰어야죠. 저희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예. 국민의힘 출신의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할 때 뭐 민주당의 의원들 많이 갔었고 네. 단 하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 정부 집권당으로서의 졸렬함, 예. 뭐 대범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졸렬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싶고요. 네. 일단 오늘 표결이 끝나도 단식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여당 여권에서도 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원욱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그동안 꾸준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던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여권이 오지 않겠느냐. 와야 된다라는 내용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권지웅 위원님.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사실 상황은 더 여권에서는 방탄이다라고 더 비판을 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여권에서는 더더욱 못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어쨌거나
여권이 안 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거 단식 언제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권과 정부의 요청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런 어떤 요청에 응답이 있다기보다 모욕과 모멸 이런 것들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동의안 관련한 이슈까지 연결되니까 여권에서는 더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안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 최소한 야당 대표를 여당 대표께서 만나러 오신다던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서 꼭 정부의 기조를 조금이라도 바꾸겠다. 어쨌건 우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바꿔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단식을 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이 정치의 어떤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아픔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서 그것을 출구로 단식을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이어간다고 하는 건 어떤 너무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둘러서 단식을 좀 빨리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